그래서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목록 1번에 올라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저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인터뷰하면 잘 될까요? 과가 같아요. 두 사람이. 묘한 케미가 있을 겁니다. 과가 같아요. 그리고 서로 또 모습도 좀 비슷한 데도 있고. 그러나, 상징적으로 처음에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좀 이 나라의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서 조금 좀 보수적인 느낌이 드는 인물이 먼저 하도록 양보를 해주고. 몇 번째로 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두 번째로 제가 정해줬고요. 아니, 이제 보면서 저도, 잘 맞을 것 같다, 나랑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맞을 거예요. 인터뷰하면 정말 재밌게 인터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본인이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 안 할 인터뷰. 네.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저랑 인터뷰하는 걸 가장 편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해보면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어준의 너털 웃음이 없이는 살 맛이 없다. 그런 사람이 최소한 한 500만 원 충분히 될 거예요. 505만 명 정도 잡아주시고. 505만 명. 자, 그럼 선생님이 2번으로 지정해 주셔서 저는 오늘 2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안달이 난 겁니까? 중국 왕이 부장이 이제 북한을 갔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서도 그랬고, 특사 내려오고 나서도 그랬고, 우리가 특사 북한에 보냈다가도 그랬고, 우리가 전 세계에 보냈거든요. 미국도 보내서 설명 막 해주고 그랬는데, 거꾸로 중국이 사람을 북한에 보냈어요. 예. 요게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번 성명서에 예. 3자 또는 4자. 예. 요 말에 3자라는 것 속에 중국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건데 그 선례가 그 레토릭에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그때는 중국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3자라고만 했습니다. 네.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 2007년에는. 예.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헌법 제1조에 북한 헌법 보면은 자기들을 갖다가 주체의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들은 주체 사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헌법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뭐냐면 이 주체라는 게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중국하고 소련 양자를 갖고 노는 게 주체였거든 사실. 실제적인 정치 역학에 있어서는. 등거리 외교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에게 항미 원조라고 하는 이 굉장한 서로 간에 전우애가 있는 국가였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 왔어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얘들이 그냥 확 돌아버린 거는 이제 한중수교, 이 노태우 시절에 한중수교 과정에서 북한의 일말의 중국이 배려나 좀 제스처가 없이 그냥 진행해버렸거든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엄청난 충격을 얘들이 받죠. 그렇게 하고 92년에 한중수교의 이후에 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이 철수해버리잖아요. 판문점에서 빠져버렸어요. 중국을 쫓아내죠. 북한이.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이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라는 존재에 우리는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체 사상에 이 아주 철저한 이념이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예. 빼놓고 예. 우리 이 동아시아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반도의 문제도 얘기할 예. 수 없는 것이고 중국을 어디까지나 포섭하는 입장에서 예.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예. 그 북한으로 볼 적에는 중국 사람들한테 조금 버티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는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전번에 얘기할 적에 그야말로 우리 김어준 총수하고 나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예. 이 개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난 예. 절대 안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쌍디귿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건 나만이 똥이 된 게 아니라 똥이 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중국을 사랑하던 지식인들이 면목이 없어진 겁니다. 면목이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진핑은 여태까지 이 새로 부상하는 그야말로 대국 굴기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중국의 행보와 그 어떤 세계의 리더로서의 그 관심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본인이 지금 개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세계 리더십의 도덕성을 지금 클레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짜자자잔 하면서 김정은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세계 주목은 이제 김정은한테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진핑의 도덕성이 몰락하면서 나는 과거만 해도 시진핑의 중국이 이 인류의 미래의 새로운 리더십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이 미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미국은 꺼져가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기도를 걸어봐야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완전히 바보스럽게도 이거를 역전시키면서 사실 중국은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 김정은은 북한의 방향을 이렇게 레디컬하게 틀어버리면서 평화의 전쟁광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점점 부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 트럼프가 어떠한 의미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껴있던 아베는 몰락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 역학 속에서 이 정신사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역학 속에서 이 김정은은 중국에게 약간 좀 버틸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이 구미를 돋궈가지고 그러니까 달래서 같이 가자. 너희들 너무 버티지 마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런 제스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서 그걸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가장 염려스러운 면은 중국이 북한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북한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해요. 이미.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문정인 교수도 약간 좀 실수를 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은 미군 패밀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전쟁을 방지하는 볼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도 북한도 왜 이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평화의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게 이 전체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이미 북한이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북한이 자꾸 철수를 요구한다. 이건 정말 오래전 얘기고. 오래전 얘기고. 예, 이미 변했는데도 보수 진영에서 자꾸 주한미군 문제를 끌고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보수라고 그러지만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인간의 고뇌를 일체계고라고 그러는데 그 근원을 아비디아라고 그러거든. 아비디아라는 게 무명. 단순하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지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무지막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무지입니까? 아, 무지. 불교에서 모든 게 이게 무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것이.